고단 가서 이제 272가 보세요. 이제 서류 파트인데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가 이제 등기 신청 형태였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예요. 두 번째가 이제 신청 정보. 그 다음 이제 첨부 정보. 이렇게. 자, 보세요. 여기 정보란 말 나왔죠. 자, 기억하세요. 정보 대신에 뭐요? 서류. 여기 이제 신청 서류와 이제 첨부 서류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서류 파트가 이제 과거에 한 20회 초반까지만 해도요, 보통 한 해 한 3개씩 나왔었어요. 서류 파트만.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비중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흐름은 보셔야 돼. 보시면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이제 요거 나와야죠. 이제 등기 이제 신청 정보. 자, 그 보세요. 그러면 자, 등기 신청 정보는 자,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등기 이제 신청서가 되겠죠. 신청서고. 보시고 여기는 첫 번째 이제 요거 보셔야 돼. 작성 방법.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작성 방법이 이제 1권 1신청 정보주의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1권 1신청 정보주의. 건수마다 신청서 따로따로 적어와라 그 말이죠. 이게 원칙이고 이제 그다음에 예외가 있어요. 일괄 신청이라는 거. 그거 이제 체크하세요. 일괄 신청.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세요. 그럼 이제 이것도 보세요. 이번에 이제 갑소유의 토지 건물을 우리에게 팔았다. 매매랑 소유권이죠. 이렇게 하죠. 토지 건물. 자, 이렇게 하지 말고요. 자, 요걸 예를 들게요. 자, 다시요. 자, 이번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 이렇게 보신가 이제 현재 갑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토지가 2개 있습니다. 이렇게 11 두 토지.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갑과 을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기는데 토지 2개를 같이 팔았어요. 그럼 봐요. 자, 갑소유 토지 2필지를 을에게 팔았다. 그러면 원칙은 신청서가 몇 개 나와야 돼요? 그렇죠. 2개 따로따로니까 2개 나와야죠. 근데 보세요. 근데 굳이 보세요. 갑소유 2필지 토지를 팔았는데 굳이 이걸 따로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때가 이제 한 개 서류에 부동산을 여러 개 적을 수 있어요. 그게 뭐다? 그게 이제 일괄 신청 이렇게. 자, 보시고 기억하세요. 자, 일괄 신청인데 자, 요건이 있어요. 요건. 첫 번째. 제일 먼저 자,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을이죠. 그래서 두 부동산에 대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아야 돼요. 매도인이 당사자가 또 같고 또 두 번째는 여기 둘 다 소유권 이전이에요. 둘 다. 또 둘 다 이제 매매입니다. 이렇게. 그만 이거 어때요? 지금 둘 다 소유권 이전인데 요거는 증여고 요거는 매매다. 원인이 틀리면 일괄 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뭔가 여기 등기 목적도 똑같아야 되고 원인도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토지 2개. 요거에 이제 관할이 동일하면 그때가 일괄 신청합니다. 사건 요걸 하나 기억하세요. 일괄 신청 기억하세요. 갑소유 토지 2개를 을에게 팔았다. 요게 이제 일괄 신청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보셨고 그리고 책에서 보시면 거기 272에 더보기 있죠. 그건 아직은 보지 마세요. 보지 말고 거기서 이제 그 위에 거 보세요. 자, 2번 일괄 신청. 자, 기업번 동일한 등기소 관할 내에 있는 동일한 등기소 첫 번째 요건이죠. 그다음 이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 등기 원인과 그 목적이 동일한 때 하나요. 이렇게. 자, 동일한 신청 정보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건을 이어가세요. 첫 번째가 이제 두 개 관할이 동일하고, 그다음 이제 등기 목적과 원인이 같고, 또 이거 뭐 하나 더 추가하면 이것도 추가해요. 당사자가 동일할 때 갑과 을. 그때 이제 일괄 신청합니다. 이렇게 하나.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신청 정보에 이것도 가끔 물어봐요. 자, 간이 또는 정정이. 자, 보세요. 자, 간이란 말 혹시 들어봤나요? 자, 보세요. 이거 어때요? 그러니까 갑과 을인데 보세요. 만약에 등기를 신청하는데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이에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많으면 신청서가 매수가 많아지겠죠. 자, 보세요. 그럼 등기하러 가는데 보세요. 신청서 이거 등기할 때 빠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신청서를 딱 정리해 놓고 이렇게 했죠. 앞장을 절반을 딱 접어요. 그럼 여기 이제 앞장 뒷면, 뒷장 앞면이죠. 가운데 도장을 딱 찍어놔요. 이걸 뭐라 불러요? 이게 간인이죠. 그럼 이제 자,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다. 그럼 요 간인은 누가 해? 누가? 요거는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가 합니다. 근데 이제 정정인은 뭔가 하면요. 보세요. 자, 글씨를 쓰는데 글씨가 틀렸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글씨를 이제 이렇게 지우고 제대로 쓰고
여기다 이제 도장을 딱 찍어놔야죠. 요거는 정정이. 그럼 봐요. 자, 권리자 의무자가 100명이다. 그럼 정정이는 누가 날이네? 전원 다. 100명 다. 근데 보세요. 근데 여기다가 도장 100개 찍을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한 2개 찍어요. 대표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 100명 걸 다 받아야 돼. 이렇게 뒤에 붙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간이는 1인이 하는 거예요. 정정이는 전원 다. 책에 줄 그세요. 거기. 3번에 자, 신청서 간이인 돼 있죠? 자, 신청서가 여러 장일 때 신청인은 간인하여야 한다. 간인. 자, 그러나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 때 그중 1인이 간인의 방법으로 한다. 여기 체크하세요. 그중 1인. 근데 여기 이제 주의하세요. 자, 그중 1인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써요. 만약에 권리자 의무자가 다수인입니다. 그럼 이때는 보세요.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해야죠. 법에는 그중 1이나 돼 있는데 여기 엄밀히 하면 각각 1인이에요. 권리자 하나, 의무자 하나 이렇게. 그중 1인 이렇게. 우리 시험에 그렇게 한번 나왔죠.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 어느 일방이 간인한다. 일방이 그러면 X죠. 1인이에요. 1인. 1인인데 엄밀히 말하면 각각 권리자나 의무자나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밑에 또 더보기 또 있죠. 더보기 보세요. 신청인이 다수인데 신청서를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에 날인하지 아니한 신청인과 이해상반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인 전원에 정정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전원 이렇게. 그래서 그 2개 구분해 놓으세요. 이렇게. 보셨고. 그래서 일단 하나 기억하세요. 원칙은 여기 이제 작성 방법 보셔야 되고 요거까지. 그다음 이제 또 하나는 뭔가 이제 보세요. 지금 신청서죠. 요거는 이제 어떻게 쓰는가 중요하죠. 그래서 지평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신청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요. 일반적, 필요적 기재사항이에요. 일반적,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자, 필요적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죠. 필요적은 뭐예요? 꼭 적어라 그 말이죠. 근데 하나 더 붙었어. 일반적. 이건 뭔가 하면 모든 등기의 공통 그 말이에요. 혹시 그거 기억나세요? 전세권 등기할 때는 반드시 뭐 적으라고요? 전세금과 범위 2개 있죠. 또 혹시요 저당권 등기할 때 뭐 적어야 돼? 채권액과 채무자. 그럼 뭔가 하면 지금 말한 건요 전세권 등기할 때 저당권 등기할 때 그때만 적는 거예요. 요거는 그렇게 불러. 특수적 필요적. 일반적 필요적. 요 말은 모든 등기의 공통 그 말입니다. 근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올려보세요. 이번에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소유권 등기해야죠. 그럼 제일 먼저 그 신청서에는 제일 먼저 보세요. 부동산 표시는 적어줘야 돼 말아야 돼요. 적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뽑아내라고 외우지 말고. 첫 번째가 부동산 표시예요. 첫 번째. 그 다음 또 이제 보세요. 자, 신청인. 자, 매도인 갑이고 매수인 을이죠. 신청인에 관한 사항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그 다음 이제 신청인에 관한 사항. 신청인 이렇게. 그 다음 또 이제 자, 등기 목적 적어요 말아요. 이게 지금 소유권 이전인지 소유권 말소인지 각종 등기 제목 적어야죠. 그 이제 등기 목적. 그럼 또 이제 자 등기 원인 적어요 말아요. 몇 월 며칠 매매, 며칠 증여. 요거는 이제 등기 원인과 연월일. 이렇게. 그럼 또 이제 자 신청서 제출 연월일, 아니 신청서 작성 연월일. 자 다시 막 찍지 말라 그랬어. 자 한 달 전에 적어서 오늘 냈어요. 그럼 한 달 전이 중요해, 오늘이 중요해. 그럼 뭘 적어야 돼? 그렇지. 신청서 제출 연월일이죠. 이렇게. 그럼 또 하나가 이제 관할 등기소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요만큼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던 이제 일반적 표적입니다. 이렇게 하세요. 외우지 마요. 그냥 보면서 과연 등기할 때 뭐가 중요한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그럼 뭐 여기서 굳이 문제를 내면 이제 신청인 정도. 이 정도는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책 보세요. 273 거기 3번에 2번에 이제 일반적 필요적 기재사항 돼 있죠. 그래서 1번은 기업번 부동산 표시돼 있죠. 읽어보시고 체크하고 그러지 마요. 그럼 이제 니은번은 보셔야지. 신청인. 신청인에 뭘 적어라?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조금 적어야죠. 이렇게. 그럼 이제 B번에 보시면 권리자가 2인 이상인데. 자 보세요. 공유일 때는 지분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합의인 때는 합의인 뜻만 적어요.
자, 그럼 보세요. 합유 지분은 왜 안 적을까요? 합유는 지분이 없다고요? 지분 있어. 왜 지분이 합유가 없어? 자, 봐요. 우리가 흔히 지분 처분의 자유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거는 공유 지분이에요. 합유 지분은 처분 못 해. 합유라는 거는 공유의 목적이 있으니까. 그럼 처분도 못 하는데 등기할 필요가 없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에서는 지분을 기재하고 합유는 합유인 뜻만 적어요. 그거 적어놓으세요. 권리가 2 이상일 때, 공유인 때는 그 지분, 합유인 때는 합유인 뜻 이렇게. 자, 그렇게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 장. 자,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자, 법무사가 등기를 신청하죠. 법무사는요, 성명과 주소만 적어요. 어차피 법무사는 당사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디귿번 이제 등기원인가 연월일. 제목만 그거는. 쭉 가서 리을번의 등기의 목적. 그 다음 이제 비읍번의 등기소의 표시. 요거예요. 간할 등기소. 그 다음 이제 시업번의 신청 연월일. 이렇게. 그래서 그만큼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입니다. 쭉 보시고. 그 다음 또 여기 이제 보세요. 여기 이제 필요적 나왔죠. 자, 필요적 나왔으니까 그 다음 이제 뭐가 나와야 돼요? 임의적 나와야죠. 그럼 또 하나 보세요. 그럼 임의적인데 조금 특수합니다. 보세요. 여기 이제 필요적이었고요. 네 번째가 자, 임의적 기재사항인데 자, 주의하세요. 그림 하나 보세요. 이번에요. 갑과 을이요. 전세권 설정을 당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계약서 먼저 적어야죠. 전세권 설정 계약이니까. 계약서 딱 적어요. 그럼 보세요. 자, 전세권 설정 계약서다. 그러면 뭐 계약서 쭉 쓸 거고 보세요. 전세권이니까 반드시 뭐 적어야죠? 전세금 적어야지. 1억. 또 이제 범위는 전부 적었어요. 근데 갑과 을이요. 기간은 필요적 임의적. 둘만 필요적이었어요. 기간은 임의적이에요. 근데 이번에 갑과 을이요. 기간을 3년 잡았어요. 계약서예요. 그럼 계약서 가지고 이제 뭐 만들어야 돼요? 계약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전세권 설정 신청서 나와야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신청서에는 여기 있는 사항은 똑같이 적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어야죠. 일반적 표적이니까 적어줘야지. 또 보세요. 전세권 등이니까 반드시 뭐 적어야 돼? 전세금 적어야지. 1억. 범위 전부 적어야죠. 근데 요 기간 예는 필요적, 임의적. 임의적에 A 쓰지 말자. 귀찮다. 볼펜 좀 아끼자. 안 적었어요. 그럼 이제 요게 계약서가 등기 원인 정보죠. 요게 신청서죠. 두 개를 딱 제출 딱 하면 보세요. 등기하는 접수를 받아서 등기부에 등기할까요? 각하처분 때릴까요? 필요적은 다 적었죠. 그러면 등기해줘 마라. 안 해줘. 그게 특이한 거예요. 그럼 한번 봐요. 요 기간은 필요적, 임의적이죠. 그럼 중요한 게 요 당사자요. 계약 기간을 약정 안 해서 안 적으면 상관없어요. 쓰든 말든. 근데 뭐 중요한 게 계약서에다가 기간을 적었죠. 임의적 사항을. 이렇게요. 원인 정보에 임의사항을 적으면 이거는 신청서에 반드시 적어야 돼요. 안 쓰면 각하사유입니다. 이렇게. 그게 특이한 지문이에요. 자, 책 좀 잠깐 보세요. 여기요. 자, 3번에 임의적 사항 돼 있죠. 거기서 이제 일단 니은번. 3번의 니은번. 자, 임의적 기록 사항은 법률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내용이 법률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럼 이제 임의적 기록 사항은 등기원인 정보에는 적지 않아도 무방하나 원인 정보에 적혀 있는 경우 신청 정보에도 이를 적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특이한 사항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시험 보러 가시면 답되는 지문은 특징이 있어요. 납득이 잘 안 가는 애들. 이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다른 법에서 임의적 그러면 쓰든 말든 맘대로 그 말이죠. 등이 좀 달라요. 그러면 중요한 게 보세요. 등기원인 정보에다가 임의적 사항을 기록을 하면 이거는 신청 정보에 기록하여야 한다, 기록할 수 있다. 기록하여야 한다예요.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쏟기 좋은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디귿번도 있죠. 자, 따라서 원인 정보에 적혀 있으나 신청 정보에 적혀 있지 않으면 29조 5호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29조 5호 외우지 말고 그냥 각하 사유다. 이렇게.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자, 제가 일부러 등기 신청 정보를 제가 2개 실어놨어요. 자, 하나 보고 갈게요.
자, 276 까보세요. 자, 위에 타이틀이 보세요. 소유권 연기 신청, 가로치고 매매라고 돼 있죠. 뭔가 하면, 자, 봐요. 옛날에는 등기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뭔가 하면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는 등기 신청 정보가 옛날에는 한 가지였어요. 이렇게. 여기가 빈칸이에요. 이렇게. 등기 신청서예요. 내가 이제 적어야 돼. 소유권 이전인지, 소유권 말소인지, 전 설정인지. 그러면 소유권 등기할 때, 전세권 등기할 때 신청서 쓰는 방법이 같을까 틀릴까요? 다 달라요. 그게 뭔가 하면 옛날에는 서류가 이렇게 한 가지였어요. 그냥. 그럼 내가 다 알아봐야 돼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등기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대법원 사이트를 딱 들어가세요. 대법원 사이트 딱 들어가면 거기 꼭대기에 보면 거기 있어요. 꼭대기에 대국민 서비스라고 딱 돼 있어요. 대국민 서비스 딱 클릭 딱 하고 들어가서 그다음 이제 그다음 가서 이제 인터넷 등기소 딱 들어가세요.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여기 하면요 오른쪽에 가면 등기 신청서 양식이 딱 돼 있어요. 등기 신청서 양식 클릭 딱 하면 딱 떠요. 서류가 190가지가. 근데 이게 좋은 거예요. 뭔가 하면 봐요. 옛날에는 양식이 한 가지입니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190가지예요. 이걸 보면요 다 잘라놨어요. 소유권 등기인지 전세권인지 저당권인지 다 틀리겠죠. 따로 만들어 놨어요. 또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데 이게 지금 매매인지 상속인지 증여인지가 쓰는 방식이 그거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90가지야. 그래서 내가 할 거 클릭만 해서 뽑으면 돼요. 그래서 클릭을 딱 뽑으면요 서류가 이제 7장이 쫙 나와요. 첫 장은 샘플이에요. 요거 다음 장은 빈종이에요. 내가 적어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 5장은 해설이에요. 부동산 표시는 뭐라고 쓰고 신청인은 뭐라고 쓰고 목적은 뭐라고 쓰고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옮겨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지금 훨씬 더 과거보다 등기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양식입니다. 한번 복귀해 보세요. 자, 위에 이제 소유권 연기 신청 그거 매매라 쓰여 있죠? 자, 보세요. 첫 번째 부동산 표시돼 있죠. 보세요. 1번. 부동산 표시. 일동 건물의 표시죠. 서울특별시 서초동 100번지, 또 101번지, 샛별 아파트 가동. 그럼 이제 자, 토지가 두 필지죠. 서초동 100하고 101번지. 두 개의 이제 샛별 아파트 가동이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그 밑에 전유 부분 건물의 표시. 자, 건물 번호는 1층 101호.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죠. 면적은 1층 101호 86.03 이렇게. 여기 이제 샛별 아파트 가동 101호죠. 이렇게. 그다음 이제 대지권의 표시죠. 자, 이거요. 우리가 아파트를 사면 건물만 사요? 토지도 같이 나와요. 그게 대지권 표시예요. 대지권 표시. 거기 자, 토지의 표시. 자, 1점 돼 있고요. 서초동 100번지 대 1400제곱미터고 2점 서초동 101번지 대 1600제곱미터 이렇게. 두 필지니까. 그럼 이제 대지권 종류는 소유권 돼 있고요. 비율은 이제 3000분의 500 이렇게 돼 있네요. 이게 이제 제가 법의 그 책에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거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표시예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그 밑에 등기원인과 연월일 쓰여 있죠. 2014년 1월 2일 매매 이렇게. 등기원인과 연월일. 그다음 이제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이렇게. 그다음 이제 자, 등기 의무자 권리자 있죠. 그래서 이제 성명에 그 이대백 나와 있죠. 의무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그다음 이제 권리자가 김갑동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이렇게. 여기 앞면이에요. 앞면이고 그 다음이 뒷면이에요. 가보세요. 뒷면. 자, 꼭대기에 이제 보니까 시가 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 매입 금액 나와 있죠. 자, 이거 얼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계약서 가지고 등서금 알려줘요. 얼마 내세요, 미리 이렇게 딱.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쭉 내려가서 거기 첨부서면 가보실래요? 찾았습니까? 첨부서면? 자, 보세요.군요. 아까 이렇게 했어요. 과거에는 이렇게 서류가 양식이 한 가지입니다 그랬죠. 그럼 뭔가 하면 예전에는요. 첨부서면란 여기가 옛날에는 이렇게 빈칸이었어요. 등기 다 틀리니까. 지금은 그 등기 마켓 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면 내가 할 등기 서류를 뽑아서 거기 쓰인 서류만 그대로 떼 가면 등기 받아줘요. 자, 또 봐요. 이제 매매니까 뭐가 필요한가 보세요. 첫 번째. 자, 매매 계약서 나와 있죠? 자, 계약서 당연히 제출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취득세. 그다음 이제 뭐 밑에 보시면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자, 취득세랑 영수필 확인서 미리 내야 됩니다. 외상 없어요. 그다음 이제 등기 필증 나와 있죠? 필증을 갖고 와야 되고. 그럼 이제 뭐 매목록 유림장은 필요 없네요. 옆에 가보니까 이제 토대대장 등본.
아파트 이제 토지 대장, 그다음 이제 집합건축물 대장 등본 이렇게 돼 있고요. 거기 보시면 토지 대장 등본에서 두 통이죠. 이게 왜 두 통일까요? 아파트 부지가 두 필지야. 서초동 100번지, 101번지. 두 필지야 지금. 그게 두 통이지. 그다음 이제 집합건축물 대장 등본 하나. 주민등록등본 뭐 각 한 통씩 필요하고. 거기 보면 또 거기 주민등록 등초본이 각 한 통이죠. 요거 왜 각 한 통이에요? 그렇지. 의무자, 권리자 각각 하나씩. 의무자 거 하나, 권리자 거 하나. 그래서 각 한 통. 그다음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 필증 한 통 이렇게. 그다음 이제 인감증명도 한 통 필요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 첨부서면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지금은 첨부서면이 다 쓰여 있어요. 지금은 여기 쓰인 거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등기할 때 서류만 해결되면 그 후는 쉬워요. 일반적으로. 그럼 또 이제 그 밑에 보세요. 2014년 1월 2일이죠. 이제 신청서 제출 연월일. 그다음 이제 신청인 이대배 김갑동 다 있고 마지막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기준돼 있죠.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입니다. 이렇게. 등기소보다 레벨이 높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이런 양식이 이제 주로 쓰이는 양식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신청요구 파트는 앞에 거요. 요런 거 가끔씩 물어봐요. 일괄 신청에 관한 거, 또 간이인가 정지에 관한 거 이렇게. 요거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등기할 일 있으신 분들은요. 자, 등기 스스로 해보세요. 한번 해보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과거처럼 안 어렵습니다. 자, 그 뒷장 가보실래요? 그 뒷장이 하니까 근저당권 설정돼 있죠. 이건 근저당권이에요. 읽어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첨부서면 보실래요? 첨부서면만. 자, 279에서 첨부서면. 첫 번째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죠. 계약서 당연히 가지고 가야죠. 그럼 이제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돼 있고요. 그럼 이제 인감증명이 나와야 돼. 인감증명. 오케이. 일반적으로 이제 소유자가 의무자이기 때문에 인감 필요하고. 그럼 등기필증 하나. 그럼 이제 주민등록 등초본. 여기는 한 통이네요. 그럼 여기는 한 통이에요? 누구 거? 권리자 거, 의무자 거? 누구 거? 권리자 거. 권리자 앞으로 등기를 해야 되니까. 권리자의 뭘 알아야 돼요? 권리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가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게 현재 이제 법에 쓰여 있는 이거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 파트는 비중 많이 두지 말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회가 되시면 등기는 스스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말 들어봤더니 지금 이렇게 서울 쪽은 지금요 자가 등기 비율이 한 30% 된대요. 30%. 이제 어지간한 사람들은 자기 등기 자기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 확인하시고 고당 가서 이제 자 280 가세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또 법무사 또 걱정하지 말고. 자, 또 그래요 또. 법무사는 뭐 먹고 살라고. 별 걱정을 다 해. 자, 그래서 자 흔히 법무사들이 그러죠. 수수료 한 개도 안 받고 해줍니다. 그러죠? 다 받아가. 적어도 100만 원씩 다 받아가요. 그러니까 요 쓰는 방식만 알면 그 외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자, 보시고 이제 두 번째요. 이제 원인 정보인데 첫 번째. 자, 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자, 등기 원인 정보 나왔죠. 그럼 보세요. 갑과 을이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등기 원인은 뭐예요? 등기 원인 매매가 되겠죠. 그럼 매매니까 등기 원인 정보는 뭐예요? 매매 계약서가 되겠죠.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뭔가 하면 자, 원인 정보는 한번 떠올리세요. 무슨 계약서 이렇게. 무슨 계약서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원인 정보 제출 이유. 자, 보세요. 자, 등기할 때 요 계약서 제출 이유가 뭐예요? 정말로 계약했는지 알아보자고 말이죠.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요. 자, 등기에 나온 서류들 있잖아요. 제출 이유 다 똑같아. 등기의 진정성 보자. 이렇게. 등기의 진정성 보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럼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원인 정보에 이렇게요. 자, 보세요. 원인 정보에 적격성이라 돼 있어요. 적격성인데 쉽게 요거는 이렇게 하시면 돼. 요건. 그럼 봐요. 이제 원인 정보는 무슨 계약서죠. 계약서 요건이에요.
그럼 봐요. 그럼 갑과 을이 이제 계약을 해서 계약서 쓴다. 그럼 제일 먼저 계약서에는 첫 번째 부동산 표시는 적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어야 되겠죠. 첫 번째 부동산의 표시. 그다음 이제 계약서니까 보세요. 자, 당사자 적어요, 말아요? 매도인 값, 매수인을. 당사자 적어야 되겠죠. 당사자의 표시와 날이. 그럼 또 이제 자, 계약서니까 등기원인 적어요, 말아요? 적어야죠. 등기원인가 연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 보세요, 그냥 등기원인가 연월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 특징이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여기 계약서 요건인데 첫 번째 부동산 표시 들어와야죠. 두 번째가 이제 당사자 표시와 날인 들어와야 되고 또 등기원인 들어와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과거에는 요 세 개가 하나의 서류에 들어와야 한 개 서류에 있어야 그거를 원인 정보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이 올 때 좀 완화시켜가지고요. 지금은 등기원인 이것만 확인되면은 넓게 인정해 줍니다. 굳이 차이점 말씀드리면 자, 이제 보세요. 그럼요. 무슨 말인가 하면 네 번째 이제 요거 나올 거예요. 원인 정보의 이제 종류, 등기, 원인 정보, 종류. 자, 그럼 보세요. 자, 원인 정보인데 원인 정보 대표 뭐요? 자, 무슨 계약서겠지. 그럼 자, 이거 보세요. 자, 판결받아 등기할 수 있죠. 그럼 판결에 의한 등기할 때 원인 정보는? 그렇지. 판결서가 되겠지. 판결서. 판결서도 해당해요. 이렇게. 또 혹시 기억나나 보세요. 상속 등기. 아까 얘기했죠. 상속 등기는 원래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요. 상속인인 거 확인시켜주면 돼. 그래서 상속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가족관계 등록부, 뭐 증명서. 그리고 뭔가 하면 이것도 과거에 없다는데 지금 있어요.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또 이거 어때요? 소유자가 주소 바꿨어요. 소유자가 주소 바꾸면 무슨 등기해야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그럼 봐요. 자, 주소를 바꿔서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주소 바뀐 거. 그죠? 주민등록 등초본 되겠지. 이것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 훨씬 더 이제 넓게 인정합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이렇게. 뭐 하나 더? 자, 보세요. 이거 어때요? 소유자가 자기 토지 지목 바꿨어요. 토지의 지목을 바꿨다. 그 무슨 등기하죠? 토지 표시 변경 등기. 그럼 이제 지목을 바꿔서 토지 표시 변경 등기할 때 등기 원인 정보는 대장. 토지 대장. 그래서 뭔가 하면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은 다 이제 대부분 해당합니다. 보시고 책 하나, 그 책에서 보시면 이제 281페이지를 딱 보시면 양로사본에 원인 정보 해당 여부라고 돼 있죠.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제일 끝에 줄에 등기 원인 정보 X라고 돼 있죠. 아파트 분양 계약 사실 증명원 돼 있습니다. 요거 이제 법무사 시험 나온 거 제가 뽑아놨어요, 그냥. 자, 그럼 만약에요. 자, 아파트 분양 계약서 그러면 원인 정보가 돼야 안 돼요? 아파트 분양 계약서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분양 계약 사실 증명원이죠. 요거는 뭔가 하면 이제 분양업자가 떼주는 일방적인 서류예요, 그냥. 해당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다른 건 다 이제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뭐 계약서, 판결서, 가져가기 등 요게 세 개가 이제 흔히 이제 물어보는 질문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자 이제 거민계약서. 자,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거민계약서라는 말, 자 들어봤나요? 자 보세요.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요 거민계약서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현재 부특법 조항입니다. 부동산 등기 투기주식법에 있어요. 부특법에. 그래서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투기 억제하기 위해서 나온 게 거민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일단 요 거민이라는 거. 거민은 이제 어떤 경우에 거민 받아야죠? 거민 나오면 또 알죠.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그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자, 거민 나온 게 하세요. 거민. 자, 거민은 언제 받아라?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또 계약이죠. 계약이니까 여기는 유상계약, 무상계약.
그냥 계약이니까 불문. 괜히 계약 좋은 거 아니니까 지금 여기는 이제 유상무상 불문 다 봤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하나 보시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세요. 일단 제가 보시면 여기 자 일단 검인 대상 나왔죠. 그래서 여기는 시험 보러 하면 그렇게 물어봐요. 각종 경우에 검인 대상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고개 드시고 자 이제 검인 대상인데 검인의 요구. 검인을 요하냐 안 요하냐. 자, 이렇게 하세요. 외우지 말고요. 뽑아내 보세요. 지금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그랬죠. 그럼 만약에 소유권 등기하는데 그 원인이 계약이 아니에요. 계약이 아니다. 상소, 수용, 시효 취득 이런 경우라면 별도로 검인은 받아요 말아요? 왜 안 받아요? 그래 계약이 아니니까 이렇게 뽑아내라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이제 자, 뭐 상소, 수용, 시효 취득, 뭐 경매 이런 경우입니다. 그때는 계약이 아니니까 별도로 검인받을 이유는 없다죠. 자, 두 번째요. 만약에 두 번째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전세권 설정, 지상권 설정. 자, 이런 경우라면 검인은 받아요 말아요? 왜 안 받아요? 그래 소유권 이전이 아니니까. 봐요. 뭔가면 요건을 괜히 외우는 거 아니에요. 법률은요. 요건을 외워서 요건에 거기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이제 이렇게. 첫 번째 계약이 아닌 경우. 두 번째 소유권 이전이 아닌 경우. 그럼 또 이거 어때요? 그럼 만약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는 검인을 받아야 말아요. 왜 안 받아요? 그래 가등기니까 필요 없지. 근데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할 때는 그땐 받아야 되겠죠. 이렇게 뽑아내시라고. 이렇게. 자, 또 이번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합니다. 근데 문제가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라면 이때는 검인을 받아야 말아요. 자,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더라. 검인 받아라 말아라. 왜 안 받아? 믿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흔히게 나와. 자, 또 보세요. 만약에요. 혹시 이거 들어봤나 떠올려보세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에요. 토지거래 허가.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습니다. 별도로 검인은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 받죠. 왜 안 받아요? 허가 받았으니까. 그치.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법에 쓰여 있지. 법에.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검인은 받은 것으로 본다. 의제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허가 받았으니까 필요 없고. 자, 또 보세요. 그럼 만약에 보세요. 자, 지금 검인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그랬죠. 그럼 만약에요. 자,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데 만약에 등기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이라면 자, 보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할 때 이렇게 들어왔어요, 여기. 자,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이라면 별도로 검인은 요해요 말아요? 검인 받아야 돼. 납득이 안 가지. 그래서 답이야. 내가 하는 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 검인 여부가 이제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포인트예요. 책 보세요. 줄거드릴게. 일단 의 있죠? 의. 자, 보세요. 기억번. 기억번.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렇게 딱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딱 그 하나만.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별표. 자, 따라서. 니은번 빼고. 니은번 별표 아니에요. 다른 문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세요. 2번. 검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자, 기억번. 자, 또 줄거세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그게 이제 기본적 요건입니다. 그럼 니은번 별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원을 지명하는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 같은 효력 갖는 조서인 경우에도 판결서나 조서에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이제 주로 답되는 질문이에요. 이렇게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했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등기할 때 원인 정보가 집행력 있는 판결서 정본이라면 보세요. 요거는 등기 진정성이 보장이 되어야 안 돼요. 원칙은 되겠죠. 그러니까는 검인받을 필요 없다가 논리적이죠.
근데 여기는 법에 쓰여 있어요. 다시 받도록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원인 정보가 판결서인 경우에도 거민은 다시금 받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주로 답되는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장 가보실래요? 뭐 디귿번에 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자,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 이것도 거민 받아요, 말아요? 당연히 받는 거예요. 별도 제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민은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때 했으니까 당연히 받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번. 자, 거인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 자, 첫 번째가 이제 계약이 아닌 되죠. 자, 계약이 아니니까 거인받을 필요는 없다 되겠지. 뭐 경매, 공매, 수용 쭉 나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경우 받을 필요 없죠.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봐요. 그러면 지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 등기하고 있지. 이때는 거민을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왜 필요 없어? 네? 해제니까 그런 게 어딨어. 왜 안 받아? 자, 여기 봐요. 요건을 외우면 뭐하냐고. 거민 언제 받으라고?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받으라고. 근데 걔는 말소 등기잖아. 그러니까 거민 받을 필요가? 그러니까 없다고. 응. 그러니까 뭔가 하면 봐요. 뭔가 오해하는 게 있어. 보세요. 법률 공부는요, 요건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요건에다가 대입을 시켜보는 거야, 계속. 그 지금 보세요. 지금 거기 계약을 해제했죠. 해제도 일종의 계약입니다. 근데 지금 그 문장은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등기지. 그러니까 거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왜?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렇게. 뭘 또 외우려고 그래. 외우려고 그러긴. 그러면 보세요. 거민은 요 두 단어 딱 외우는 거예요. 계약 플러스 소유권 있죠. 외워서 자꾸 대입시켜보는 거야. 이렇게. 계약인지 아닌지, 소유권 이전인지 아닌지. 이렇게. 또 봐요. 3번. 자, 디귿번. 계약의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인 경우죠. 자, 일방이 국가나 지자체더라. 거민 받을 필요는 없다 되겠죠. 그 다음 또 이제 리을번에 보시면 소유권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와 있죠. 가등기 할 때는 거민 받을 필요가 없죠. 근데 언제 받아라? 본등기 할 때 이렇게. 또 이제 미음번 중요하죠. 이제 토지월 허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자, 토지월 허가 받으면 거민은 받을 필요가 없다. 왜? 법에 거민은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의제 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단 그만큼 체크하세요. 비옵션은 나중에 이렇게. 그다음에 보시고 이제 5번 단어 체크하시죠. 자, 거민권자의 형식적 심사권.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이제 거민권자인데 이제 자, 요 거민은 누가 해요? 주제 시군구가 하죠. 그러면 요 시군구가 거민할 때는 거민권자 얘들은 형식적 심사한다? 아니면 실질적 심사한다? 이게 형식적 권한입니다.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시험으로도 딱 갔어요. 이렇게 나와요. 자, 거민권자는 부진정한 등기를 방지하고 투기 억제의 목적이 있으므로 심사지에 실질적 심사를 요한다. 지금은 X인지 보여. 근데 막상 시험 딱 보면은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여기 이제 형식적 심사합니다. 14의 기출 문제예요. 그렇게 나왔어. 14회 때. 그래서 이제 무조건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요. 현재 이제 보시면 뭔가 하면 현재 등기법 파트에서는 여기 시험에 여기가 나와요. 거민의 요하는지 안 요하는지 여기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거민 절차는 거기 나오죠. 중개사법에. 우리는 절차는 필요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각종 경우에 이제 거민 대상이냐 아니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읽어보세요. 쭉 보시고 그다음 이제 자, 시간이 또 어중간합니다. 자, 거기 3번 보시죠. 3번에 이제 거래 신고 필증과 매 목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간단한 서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제 거래 신고 필증. 그러니까 매매 목록. 혹시 자, 중개사법 시간에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들어봤나요? 들어봤죠? 그럼 이게요. 중개사법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을 해요.
그걸 이제 시군구 내면은 확인하고 돌려주는 게 거래신고 필증이에요. 요 거래신고 필증 요거를 이제 등기할 때 가지고 와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이유가 있어요. 요 거래신고 필증인데 요거를 여기 나온 이유는 이제 등기부에 거래가액을 적으려 그래요. 거래가액을. 자, 거래가액의 등기입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뭔가 하면 거래가액 등기 대상. 보세요. 혹시 최근에 이렇게 등기부를 떼보신 분들은 그 등기부 갑구에요. 부산 가격이 쓰여 있죠. 그게 이제 쓰게 된 계기가 요거 때문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신고 필증 때문에. 근데 이제 요 거래 가액 등기 대상은 이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책장 한번 보시죠. 책에 줄 좀 잘 그어놓으세요. 자, 거기 이제 283에 보시면 거기 꼭대기에 1번에 자, 거래가액 등기 대상 돼 있죠. 자, 체크하세요. 거래가액은 자, 첫 번째 2006년 1월 1일 이후 2006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요건이에요. 두 번째 이제 매매계약서를 원인정보로 해서 매매계약서. 그 다음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요 요건 3개입니다. 이렇게.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자, 언제요? 2006년 1월 1일 이후 하나. 두 번째 매매계약서를 원인정보로 해서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러면 자, 계약이 2006년 1월 1일 이전이라면 거래가액은 등기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매매계약서를 원인정보로 해서죠. 그럼 만약에 원인정보가 매매계약서가 아니라면 그때 별도로 거래가액 등기할 이유는 없다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면 등기할 이유가 없다. 요건 3가지입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보시면 2006년 1월 1일 이후죠. 자, 혹시 한번 보세요. 여기 이유가 있어요. 이제 1998년, 97년도에 IMF를 딱 거치면서 지가가 대폭락을 딱 했죠. 폭락도 아니지. 좀 떨어졌어요. 조금. 그다음 이제 IMF를 거치면서 쭉 올라요. 지가가. 근데 이게 계속 올라요. 계속. 이게 아무래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뭔가 하면 자, 거래가액 이제 부동산 가격을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요거예요. 자, 보세요. 자, 누가 오더니 나한테 건물 하나 사래요. 얼마냐 했더니 10억이래요. 근데 이제 제가 등기를 딱 떼봤더니요. 이게 있어요. 그게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한 5억에 산 거예요. 나한테 10억에 사래. 5억에 자기 산 거를. 그럼 살래요, 안 살래요? 그래서 적은 거예요. 가격을 이제 뭔가 하면 가격을 못 잡으니까 거래를 줄이자 그 말입니다. 고의도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요건이 2006년 1월 1일 이후. 자, 또 하나 재밌는 사건은 뭔가면 우리 흔히 이렇게 집가는 주로 서울 사람들이 지방 가서 땅을 사죠. 근데요, 이게요, IMF를 거치면서요, 반대로 됐어요. 지방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옵니다. 지방 아파트 사봤자 값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2002년부터 해가지고 그 후로요, 주로 지방에서 부산, 대구, 대전에서 서울로 올라와요. 아파트 사러. 그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시기 값이. 그래서 그 무슨 말을 들었더니 그런 거 있어요.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광고를 때렸대요. 이 당시에 2005년, 2004년. 자, 서울에 아파트 하나쯤 있어야 부자입니다. 자, 서울 갑시다. 그럼 강남버스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파트 사러. 그게 강남 아파트에 지금 그게 오른 거예요, 값이요. 그게 뭔가 하면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건이 여기요. 2006년 1월 이후 하나. 두 번째가 이제 매매계약서를 원인정보로 해서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3개 요건입니다. 이렇게 하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보세요. 그럼 가등기 할 때는 거래가액은 등기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근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는 그때 하겠지. 그거 체크하세요. 여기. 그래서 책에서 이제 283 거기서 이제 그 기억번 그리고 니은번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기억번, 니은번 돼 있고 그다음 이제 또 하나 뭔가 하면 지금 서류가 나왔는데 보세요. 지금 거래 신고 필증이 이렇게 있고요. 이제 매매 목록이 있는데 보세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거 하나만 나와요. 신고 필증만.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매 목록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매 목록이 언제 필요한지. 요게 이제 우리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그럼 이렇게 해서요. 지금 매 목록입니다. 보세요. 이번에 만약에요. 자, 갑소유 토지 건물을 한꺼번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넘기는데
보세요. 토지 건물을 5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자, 토지가 얼마고 건물 얼마인지 알아요? 모르죠. 묶어서 5억이죠. 이때 이제 거래가 5억이잖아요. 이때는 목록 하나 적어라 그 말입니다. 왜 5억인지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체크하세요. 해당 부동산이 2개 이상인데 부동산이 2개 이상. 또는 이제 이렇게요. 자, 부동산은 1개예요. 자, 부동산이 1개인데 이렇게요.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일 때 수인과 수인. 자,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번에 빌딩을 하나 딱 팔았어요. 빌딩을 이렇게. 자, 근데 보니까 매도인도 여러 명, 매수인도 여러 명이에요. 그럼 매도인, 매수인이 많으면 누군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때 이제 목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매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그거 시험에 떠요. 그래서 그 체크하세요. 자, 283. 그 이제 2번에 니은번 매매 목록. A번 매매 목록 제출이 필요한 경우다. 가번. 1개의 신고 필증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이 기재돼 있다. 2개 이상. 그럼 또 나번에 신고 필증에 기재된 부동산이 1개라더라도 수인과 수인 사이 매매인 경우 이렇게. 수인과 수인. 목록 필요한 경우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이제 자, 이제 등기를 해야 돼요, 이제. 자, 보시면 이제 등기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네 번째가 이제 등기부의 기록. 자, 그럼 이제 보세요. 매매 목록이 첨부됐더라. 아, 매매 목록이 없다.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했죠. 매매 목록은 꼭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 관계를 잘 잡아놓으세요. 신고 필증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매매 목록은 요 경우에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갑이올에게 토지 하나 팔았다. 1개 팔았다. 그때 매매 목록이 나올 이유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매매 목록이 없을 때. 이때는 이렇게 합니다. 이때는 이제 그 등기부에서 갑구 있죠. 갑구 제일 끝에 가면은 거기서 권리자 및 기타 상납 있죠. 권리자다. 권리자 및 거기다가 거래가액을 적어버려요. 거래가액 등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자, 목록이 안 나왔을 때 필요 없을 때 그때는 갑구에다가 제일 끝에 권리자란 거기다가 적어요. 거래가액을. 근데 이제 또 제가 뭔가 하면 매매 목록이 나왔어요. 매매 목록이 첨부됐더라. 그때 똑같아요. 갑구에 권리자란에. 근데 여기다 보시면 이제 토지 건물을 5억에 팔았죠. 근데 토지 건물 5억에 팔았는데 토지 등기부에 5억 적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때는 매매 목록 번호를 적어요. 매매 목록 번호. 요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거기 보세요. 자, 284 꼭대기 보시면 자, 거기 3번에 1번. 매매 목록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죠. 줄 그세요. 갑구. 그럼 이제 권리자 및 기타 상납. 그다가 거래 가액, 신고 가액 이렇게. 가액을 쓰고 그럼 이제 자, 2번에 매매 목록이 제출된 경우다. 거기도 두 번째 줄 등기부 중 갑구에 권리자 및 기타 상납. 그러면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한다. 매매 목록 번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만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시험 문제 뜨면 이렇게 될 거예요. 거래가액 등기 대상 요거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목록이 필요한 거 물어보거나 여기 두 가지가 이제 주로 나와요. 대상 파트 하나, 그다음 이제 매 목록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보이지? 책 좀 보세요. 자, 양식 좀 보고 갈게요. 일단 285를 딱 가시면 등기부 실어놨죠. 보세요. 자, 별지 1 돼 있고요. 1번. 1개 신고 필증에 1개 부동산이 기록돼 있다. 그러면 1개 신고 필증에 1개 부동산이니까 매매 목록이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죠. 보세요. 자, 갑구라고 돼 있고요. 이제 또 가로치고 이제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죠. 거기서 보세요. 순위번호 3번 돼 있고요. 소유권 이전. 접수가 2007년 6월 5일 제8005 돼 있고요. 2007년 6월 4일 매매예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뭘 적어라?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또 그 밑에 뭐라 써 있어요? 거래가액 금 3억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 부동산이 이제 3억에 거래된 거죠. 그럼 이제 2번 보실래요? 2번. 1개의 신고 필증에 여러 개 부동산이 기록돼 있다. 여러 개 부동산. 여기는 보세요. 지금 보시면 자, 순위번호 3번 돼 있고요. 소유권 이전. 그럼 접수가 이제 2007년 6월 5일 제8001호. 그럼 이제 등기원인은 6월 4일 매매. 그럼 이제 소유자의 뭘 적었다? 성명, 주민번호와 주소. 근데 그 밑에 뭐라 써 있어요? 매매 목록 2007-102로 돼 있죠. 그럼 보세요. 이때는 매매 목록을 떼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떼봐야죠. 딱 떼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매매 목록
2007-101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 거래가액이 금 5억이죠. 그다음에 1년 번호 1번. 부동산 표시는 토지라고 돼 있고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53 이렇게. 그다음에 1년 번호 2번 건물 신사동 153 그게 있죠. 그 영감은 그 신사동 153번지 토지 건물을 얼마에 팔았다? 5억에 팔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장부도 이제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파트는 18회 시험 때 단독문제 나왔고요. 그리고 뭐랄까 지문 정도로 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제 그 가액 등기 거래가액 등기 대상 파트 하나, 이제 뭐 목록 파트 하나 이렇게 두 개 위주로 확인해 놓으세요. 이렇게 확인해 놓으시고 시간이 또 중간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286 가시면 거기 이제 4번에 등기필 정보라고 돼 있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한 서류예요. 이거 이제 시간이 근데 이게 등기필 정보가 시작하면 30분은 해야 돼요. 최소한. 참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여기 등기필 정보죠. 그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27회. 작년 시험에 하나 떴어요. 근데 뭔가 하면 자, 보세요. 들어오세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는데 작년 시험이 특징이 있습니다. 작년 시험 문제 등기법 파트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요. 등기에 관한 설명. 그래서 1번 지문은 1장에 관한 문제. 2번 지문은 2장에 관한 거. 3번 지문은 3장에 관한 거. 4번 지문은 4장. 이렇게 문제를 내요. 예?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제가 작년에 이제 시험 보고서 문제 다 반 맞힐 때는 조금 난해했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고요. 얇게 해서 옆에 쭉 피면 돼 이제. 이렇게 낸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지금. 얇게 해가지고요. 넓게 피겠다는 소리예요 문제를 지금 현재. 그래서 뭐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하면 중요한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그 외 부분 있잖아요. 거기는 얕게만 보시면 돼요. 얕게 기본적인 사항으로. 근데 이제 요 서류 파트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서류는. 그래서 특히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 두 개는 정확히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이제 3장 좀 한번 읽어 놓으세요. 3장 파트는 되게 어렵습니다. 자, 수고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